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 정혜연 TV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법 위반을 많이 한다,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린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 시장주의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좀 훼손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훼손됐는지를 이제 세세하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혜연 기자가 잘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해하기 아주 쉬울 겁니다. 예. 이번에는 장영수 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제 같이 네. 기사 작업을 했는데요. 네네. 이 장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입니다. 네. 한국 헌법학회 상임이사, 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또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네. 맡는 등 굉장히 사회활동이 활발한 분이십니다. 네네네. 이제 헌법학자가 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주의, 네. 법치주의는 보면은 굉장히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네. 사실 그렇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네네. 다수가 선택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하지만 꼭 그것이 민주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네네. 우리 현대사에 독일 나치가 있잖아요. 네. 독일 나치가 지금 히틀러가 네. 난 다수의 지지를 받고 그런다면서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니었잖아요. 네. 따라서 다수결이 늘 옳은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선출된, 네. 다수가 나를 선출했다. 네. 다수에 대해서 선출한 권력인 내가 무엇을 하는데 뭐 이렇게 토를 많이 다느냐. 네. 이런 식의 일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180석을 가졌으니까 더 그게 심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민주주의라고 포장은 했지만 네. 사실상 포퓰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네. 법을 훼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네. 이분들이 정권도 잡고 총선에서도 대승을 거뒀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가장 지키지 않고 네. 훼손시키는 세력이 됐다. 그렇죠. 보니까 요번에 아주 이슈가 된 LH 사태, 이 처리 네.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제 법 질서를 위반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장 교수께서. 네. 예. 근데 사실 LH 사태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분을 하셨고 네. 저 역시 보면서 어떻게 공기업 직원이 이렇게까지 하나 저도 네. 참 많이 한탄스러웠지만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 사실이 아직 정확히 소명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의혹 단계죠. 네. 굉장히 법 위반 사실이나 의혹에 있는 것을 이렇게 검찰이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론 LH공사 전원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일부가 그렇게 했지만 일부가 한 것을 전체가 했다고 폄하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일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관계를 따져서 네. 잘못한 만큼 우리나라 징벌주의에 한해서 이게 잘못된 만큼 처벌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냐면요. LH 직원에 대해서 구속 수사하겠다. 네. 아직 혐의가 밝혀진 것이 없는데 네. 그다음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네. 죽이란 얘기죠. 네. 사형. 예. 그다음에 투기의 5배를 무조건 환수하겠다. 네. 이거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누가 북한 같은데요, 북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LH 사태가 보궐선거 직전에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LH 사태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세스적으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여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일단 그냥 던지고 보는 거죠. 뭔가 나오면 최고형, 무조건 네. 투기 환수. 근데 이게 바로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처벌받은 걸 봐도 네. 이거 좀 비슷하네요. 무조건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무조건 다 이런. 법정 최고형. 굉장히 네. 자극적인 문구를 써서 네.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호도하는 거죠. 그러면 네. 또 국민의 일부 중에서는 LH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맞다 저래야 네.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네. 이런 건 안 먹힌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똑똑하시니까. 우리나라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이 의무를 지닌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헌법이 한 130개 조항으로 네. 되어 있는데 모든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헌법 10조입니다. 네. 이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입니다. 네. 근데 인간으로서 존엄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존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하고 네. 평등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인간이 존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공정하면 생각나시겠지만 네. 평등, 네. 공정 뭐 이런 거 내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헌법에서 10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등은요. 네. 어떤 산술적인 평등, 예를 들어서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주는 네. 그런 평등이 아닙니다. 그거는 1인 1투표제로서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어떤 뭐 그 상대적인 평등, 예를 들어서 취업 같은 거, 네. 아니면 진학 같은 거, 누구는 고등학교만 뭐 끝으로 졸업하고, 누군 대학교를 졸업하고, 누군 뭐 박사까지도 받고, 네. 공부를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회사를 이곳에 가기도 하고, 저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 본인의 선택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따르는 상대적 평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획일적으로 다 하면 네. 이거야말로 불평등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대표적인 것이 네. 민주당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무슨 1가구는 주택 하나만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참고로 2개를 살 그 돈과 그 없습니다. 예. 이 정확한 명칭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네. 뭐 이분 뭐 그게 뭐야 박영선 후보를 뭐 진두지휘한 네. 뭐 사람이죠. 그렇죠. 예. 네. 2020년 12월 21일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강병원, 소병훈, 전해숙, 이재정, 우원식 의원 등이 함께 이제 네, 추진을 했죠. 예. 자, 1가구 1주택법은 네. 이 장영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네. 헌법 11조 평등에 위배됩니다. 네. 자, 왜냐하면요. 다주택자 중에서는 투기를 한 사람도 있지만 네. 상속을 받거나 네.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하거나 네. 그렇게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된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또 1주택이 200평 저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10평짜리 원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동등하게 1가구 1주택을 해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네. 헌법 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한 평을 하늘 갔는데 뭐 누구는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숫자만 한 채라도 네, 숫자만 같은 한 게 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저기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더 무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법안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벌써 판결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네. 민주당이 지금 또 추진을 하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또 노태우 정부에서 내세운 거를 네. 그렇게 지금 이게 뭐 군인 정부라고 네. 굉장히 비판하지 않았나요? 네. 민주당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 아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자, 1980년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파트는 많이 짓고 네. 그다음에 내수는 굉장히 부진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좀 국민 경제가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당연히 미분양 같은 것도 너무 많았죠, 아파트가. 네. 1986년에 아시안 게임하고 네. 1988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산 지역과 이제 일부에 이렇게 네. 뭐 대구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들을 이렇게 소화가 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확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네. 그 세력이 떠밀려서 서울까지 부동산 광풍이 일었습니다.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 기업들도 뭐 너나 할 거 없이 부동산에 투기하고 투자, 일부에서는 땅을 보니까 뭐 5%가 전체 국토의 몇 %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때 노태우 정부가 이른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토지 공개념 3법을 시행했습니다. 네네. 자, 구체적인 내용은 택지 소유 상한제 1번. 이건 뭐냐면요.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가구당 200평 이상의 택지를 가진 사람을 취득을 제한한다. 네. 네. 두 번째가 개발 이익 환수제. 네. 쉽게 말해서 어떤 거를 이렇게 택지 개발이나 뭐 관광단지에서 이렇게 돈을 좀 얻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개발 부담금을 정부가 그냥 다 이렇게 가져가겠다. 네. 세 번째가 토지 초과 이득세. 네. 이른바 토초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초세는 이렇게 그 토지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 매 3년마다
세금을 50%씩 떼내는 거죠. 이거를 제 기억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서서 그 시절이죠. 그 추진한 거 시절이죠.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1999년에 위헌 결정, 네. 개발 이익 환수제는 1998년 일부 위헌 결정, 네. 그 다음에 토초세법은 이보다 앞선 1994년에 헌법 불일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은 이미 1990년도, 네. 그러니까 20 몇 년 전에 이미 폐기 처리된 네, 그렇죠. 이제 법인데 또 네.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해석을 하는 곳이지만 네. 뭐 해석이 헌법이라는 게 뭐 이렇게 다르지 않으니까 일단 네. 한번 그때 당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택지 소유 상한제에 대해서 헌재가 1999년 4월에 내린 위헌의 주요 대목입니다. 네. 이건 뭐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들어가시면 판결문을 찾으실 수 있는데 네. 제가 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편의를 위해서 찾은 좀 읽어주세요. 예. 네. 우리는 협소한 국토 현실과 공익 목적상 택지의 소유 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를 바람직하다. 네. 그러나 소유 상한으로 정한 200평은 너무 적은 면적일 음. 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네. 특히 법률 시행 이전에 택지 소유자들에게 소유 경위나 목적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네. 1999년에 이미 헌재가 얘기했습니다. 네. 또 이제 토초세법 헌법 불일치 결정도. 네, 그것도 1994년 7월 29일입니다. 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지금 현실랑 똑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재산세. 과세 문제는 과세 목적, 과세 소득의 특성, 과세 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 정신에 반하지는 아니한다. 네. 하지만 네. 기준시가 산정 방법이 시행령이 전부 위임돼 있어 포괄 위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네. 그 다음에 토지평가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계측하는 방법이 미흡해 네. 서부 이득에 과세할 우려가 없는 점, 더더구나 미실현 이득의 50%에 달하는 높은 단일 비례제를 한 경우 네. 이런 것은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200평, 그러니까 평을 너무 작게 규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200평짜리 저택에 살아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따르기로 하면은 뭐 200평은 뭐 작고 그럼 뭐 300평은 높고 그게 아니라 1인이 얼마만큼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네.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 자유와 평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보자면 이번에 1가구 1주택법이 설령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모르죠. 또 헌법재판소가 또 이제 요즘은 그 이제 정부의 어쨌든 뭐 이런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과거의 선배들이 한 판결을 또 뒤집기는 좀 어려울 그렇죠. 테니까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각오하고 있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이제 이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그 법안을 바로 자신들이 180석의 거대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예,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밀어붙이는지 지켜보는 것도 좀 황당하고도 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정혜연 TV에서도 더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